자기장 파트를 아우 해볼 텐데요. 에이, 깨져버렸네. 자기장의 이제 근본을 한번 이해하고 도대체 여기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전자계학의 핵심은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변화하는 자기장 또한 다시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이제 지금 이거 하고 있고 이거 하고 패러데이 법칙 하면 이제 김한석 고사까지 다 끝난 거겠죠. 요게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그 자기장이 얼마냐, 이것이 앙페르하고 비오샤바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좋게 바꾸자면 얘가 가우스 법칙 같은 거고 얘가 쿨롱의 법칙 같은 겁니다. 이해를 돕자면 근본적으로 전부 다 되는 게 비오샤바르 법칙이고 대신 계산이 귀찮겠죠. 계산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앙페르나 가우스 법칙은 대칭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할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전기장에 관해서 배워왔어요. 전기장. 자, 전기장의 정의는 단위 전하당 받는 힘, 이렇게 서술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기장의 정의. 자기장을 만드는 근본이 있었다면 자하당 받는 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물론 뭐 전기공학이나 이런 데서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자아가 있는 건 아니고 자아처럼 행동하는 게 있을 뿐 자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쓰지 않고, 그러면 전기장은 정의가 또 있죠. 얘는 단위 전하당 선의 개수, 전기력 선의 개수가 있고, 얘는 단위 면적당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전기장의 이 전기선속은 뭐에 반비례하냐?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돼 있죠. 유전율에 반비례하는데 이 자기선속 파이는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에 비례합니다. 오히려 투자율, 자기장이 그 물질을 얼마큼 통과하느냐, 투자율에 따라 달려 있어요. 맨 계산만 있는데 근본을 먼저 이해하죠. 얘는 바깥에 전기선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지나가면 이 안에 진공이면 만약에 네 개가 지나갔다. 근데 진공이 아니고 이 입실론 제로가 두 배, 세 배, 네 배 되면 전기력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얘는 이렇다고, 어떤 자화 물질이 있고 얘 물질은 세 종류가 있어요. 자기장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고유성 자기장의 물질은 세 종류가 있어요. 전기가 잘 통하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 그러듯이 얘 뭐라고 합니까? 반자성, 상자성, 항자성. 그 중에 뭐가 많아? 이 세상에는. 왜요? 그 근본에 대답을 못하는 게, 표빈은 왜 많다고 생각해? 반자성이. 이게 우리 학문의 잘못된 점이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 막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 고급 물리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지. 중요한 건 과학적인 기본 상식이 함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만스럽고, 자, 이게 항상 뭐가 되냐면 1년 후에 다시 보잖아? 또 새로워, 이제. 지금 전기장 적분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지나잖아? 다 까먹어요.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자, 오비탈 생각해. 오비탈. 주양자수가 뭡니까? 주양자수. 자, 우리 오비탈. 주양자수가 뭐야? 지금 일반화학을 거의 하고 있을 건데 고급화학 오비탈이 뭡니까? 주양자수는 에너지준이 아니요. 에너지준이가 뭔데 그러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교육 때문에 이해도 못하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오비탈이 되게 어려운 얘기야. 오비탈은 우리 기본 상식을 잠깐 해봐. 상식에 도움을 가져야지. 상식을 도움을 좀 드려야죠. 끄는 거 없나? 진도만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원자핵 있고 핵이 있고 전자가 있게 있습니다. 내가 돌아. 그러면 보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얘가 2분의 1의 mv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ke 제곱. 이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돌고 있는 애는 전기력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가져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주양자수에 해당되는 이게 에너지 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게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합. 이게 역학적 에너지 아닙니까? 궤도마다 역학적 에너지는 달라요. 단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특정 궤도가 2πrn이 n남다. 이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이게 보호 모델의 생각이야. 저런 곳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막스 보른이 이건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했는 건데 입자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거든. 파동이면 파동은 어디서 존재하는 겁니까? 파동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지. 파동이 어디 특정 지점에 있나? 그래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의 의미를 하다가 얘네들은 존재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특정 위치에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존재 확률을 그려놓은 게 오비탈이에요. 막스 보른의 이론입니다. 이 보호 모델보다 한 단계 더 양자적으로 진화한 거죠. 지금 그린 게 무슨 오비탈이에요? 지금 S 오비탈이지. 그 다음에 주양자수 2번이 되면, 자, 여러분 얼마나 상식을 아나 한번 봅시다. 얼마나 상식을. 자, 주양자수 2가 되면 S 오비탈 채우고요. 그 다음에 뭐지? S 오비탈 채우면 8개 들어갈 수 있잖아. 무슨 오비탈 그 다음에 P 어떻게 생겼어? 왜 아령입니까 그러면? S 오비탈은 그렇죠? 원운동 생각하면 되죠? 자, 이 전자가 에너지 준위에서 에너지를 조금 더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인공위성이 돌고 있어. 인공이 돌고 있는데 에너지를 좀 더 가져. 어떻게 돼? 더 빨라져. 예를 들면 조금 더 빨라져. 어떻게 돼? 안 나가. 루트 2배가 되면 나가.
대략. 근데 그것보다 조금 많아. 예를 들어서 1.1배 됐어. 그러면 타원 운동을 하게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인공위성이 지금 적절한 속력을 갖고 있는데 얘가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 어떻게 되냐? 추락한다고 한다고. 추락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타원 운동을 합니다.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이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로 한 거예요? 얘가 지금 전기에 관한 에너지죠. 전기에 관한 에너지만 생각했을 때 저렇다면 저기에 더 첨가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기장에 관한 에너지가 또 있어요. 이게 물리원 때 조금 했어. 물리원 때 1학년 때 자기장에 관한 에너지도 있다고요. 그걸 보어마그네톤이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조금 더 있으면, 얘가 에너지 상태가 조금 있으면 이제 무슨 운동을 하냐면, 여기가 원자핵이니까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오비탈이 저렇게 생긴 겁니다. 당연히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자유도가 X축과 Y축과 Z축 다 타원 운동 가능하니까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도냐? 자, 물리원으로 가봅시다. 전자가 이렇게 돌면, 전자가 이렇게 돌면 궤도 운동에 뭐가 생겨요? 중앙에. 이렇게 돌면 이쪽이 S극이고 아래가 N극이처럼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고. 이거 물리원 되잖아, 방향은. 궤도에 의한 자기장이죠. 그러면 또 다른 전자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전자는 어느 방향이어야 될까? 이런 게 낫지. 그래야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상태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모든 자연은 에너지 상태가 낮아지려고 하는 거야. 모든 자연은. 그러니까 고유성도 그래서 쉬고 싶은 거지 이제. 에너지 상태가 낮아지고 싶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에너지 상태가 낮아지고 싶은 그런 게 있어. 그래 안정하거든. 그래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것을 궤도양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궤도양자수. 또 자, p-오비탈을 어떻게 그려? px, py, pz. 이게 각각의 궤도라고 하면 업스핀, 다운스핀, 업스핀, 다운스핀, 업스핀, 다운스핀 이런 식으로 그리죠. 전자가 가진 스핀 양자수. 전자가 가진 스핀 양자수도 존재하니까 위양이면 상쇄되는 방향으로 갖고 있어야죠. 자기장을.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장을 안정하게 갖고 가기 위한 모든 물질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왜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반자성이 맞냐? 왜 반자성이? 외부 자기장이 내 스스로가 없애버려야 되죠. 자기장이 개입하면 이 얘네들의 에너지 상태가 들떠버리니까 안정성에 도움이 안 되죠. 대다수는 자기장을 없애버리는 거야. 스스로 자기장을 없애버리는 거야.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게 자연의 이치죠. 그래야 안정할 테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바깥에서 들어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들어가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진공상태 유전율 그러지만 얘는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율이라고 그래. 투자율. 얼마나 더 투과하느냐가 되겠죠. 얼마나 더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기장은 특정 물질에 들어가면 선의 개수가 변하는데 많이 투과하는 게 있고 적게 투과하는 게 있겠죠. 그것을 자기장과 관련된 그것을 투자율이라 합니다. 물론 고급 물리에서 투자율이 달라진 것이 나올 리는 없어요. 그런 게 나올 리는 없어. 상식상 알아두시면 돼요. 투자율은
비례야. 지금 유전율은 반비례고. 자, 한 가지 상식 이거요. 그래서 뮤제로 I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뮤제로 I 이런 식으로 나와.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나오죠. 얘는 자기장을 만드는 근본이 전류고. 지금 다른 학원에서 이미 진도 나갔을 거 아니요. 나갔을 거 아니야. 가우스도 안 나갔어? 나갔을 거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썼냐 이거지. 관심도 안 가졌겠지만 그냥 싱반 열심히. 왜 뮤제로 I냐? I가 자기장을 만드는 근본이면 어떤 물질을 투과하는데 그래야 선의 개수가 결정되겠죠. 그래야 그 선의 개수가 곧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속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속 밀도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나누기지만 얘는 곱하기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근본도 자아는 없고요. 이 전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전하의 흐름이 전류니까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근본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투자율을 곱해줘야 얘가 총선의 개수 같은 느낌인 거야. 총선의 개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뮤제로 아닌 게 뭐 나올 리가 없지. 뮤제로 아닌 게 고등 과정에서 굳이 나올 리는 1도 없고. 그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자, 전기장은 홀극이 존재해. 자기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안에 전기 홀극들이 이쪽으로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움직이는 걸 우리는 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 왜 움직이는데? 첫 번째, 전기력 받아서. 전기력 QE 받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하던가. 아니면 여기가 전위가 높고 여기가 전위가 낮잖아. 플러스가 높고 낮으니까 전위 차이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힘과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이 전기장 자체의 세기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고급 물리는 철저하게 저 자기장 세기를 적분해서 구한 거고요. 거기다 또 해야 돼. 얘네들이 하는 행동까지 기술해야 돼. 내가 테스트지에다가 하나 둘씩 내가 문제 냈죠. 저기서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등가속도 운동 이걸로 애들이 행동을 기술하게끔 냈었어요. 보여드린 거고 이게 과거에 대학교 갈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했던 겁니다.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물론 그런 게 중요하긴 한데 시험은 주로 이걸 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저걸 강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얘는 할 게 많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그런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합시다.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은 홀극이 없어요. 자기 홀극이 없어. 항상 얘는 쌍극자만 존재해. 자기 쌍극자만. N하고 S극이 붙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얘는 뭐 하냐? 이 자기 쌍극자가 자신의 극성 찾아서 회전 끝. 자기장 속에서 자기 쌍극자가 하는 역할은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잖아.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자기장과 나란해지도록 회전하는 것. 기술할 게 없어. 얘네들처럼 무슨 가속을 한다든지 뭐 전위차가 발생한다든지 얘네는 없어. 자기적 위치 에너지 없어요. 자기적 위치 에너지. 뭐 자위 그러면 막 최지한이 막 좋아해가지고 막 DPA 때 그러더라고. 없습니다. 그딴 거 없어요. 그딴 거 없어. 그럼 간단해. 맞아, 간단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만 구하면 돼. 이 단어는 쟤만 구하면 돼.
그리고 이 다음 단원에서 자기장 속에서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 노런치 힘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하죠. 노런치 힘이라는 게. 자기장 속에서 대전 입자들이 힘을 받아. 그것도 뭐 이미 진도를 나갔으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상대성 이론에 어긋나기 시작해요. 상대성 이론도 나갔어? 진도 안 나갔어요? 아니 무슨 학원을 다니는 거야 맞는 거야. 아 이거 왜 꺼내봐 그거를 왜 꺼내봐? 얘는 나가도 안 나갔어. 내가 봐도. 상대성 이론을 뭐 나가는 어떻게 나간지 모르겠지만 이 자기장 속의 전자가 대전된 입자가 움직이는 이 행위 자체가 상대성 이론에 어긋납니다. 상대성 이론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갔으니까 그건 알아야지 솔직히. 상대성 이론 알아야지. 누가 한 거야 상대성 이론은? 그게 뭐야 그게? 그니까. 그리고 배운 자료 있으면 나 갖다 줘. 나도 참고도 하고 어떻게 뭘 배우고 했는지 좀 보이게 좀 갖고 와. 바꿔봐. 야, 되지. 근데 아무래도 이 여기 있는 물리 선생님들 내가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어느 물리 선생이든 간에 뭐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마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내 멘토 자료도 내가 받아보고 했을 때는 내기가 없습니다. 그런 걸 안 써. 그러니까 그 편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을 리가 없지. 고희성도 지금 상대성 이론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자기학이 나오면서 매우 이상함을 느낀 거야. 역학에서 잘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 전자기학은 안 맞아.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전에 누가 먼저 했냐면 저거를 노런츠라는 사람이 먼저. 물론 여러 사람이 했어. 뭔가 이상해 안 맞아. 우리 갈릴레이 형님의 이 상대성 이론이 매우 당연한 건데 뭐가 안 맞아. 맞춰보려고 이짓저짓 해봤어.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당시에는 시간과 공간을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고안한 게 길이가 수축하면 되네. 그것을 길이 수축은 누가 한 거냐면 노런츠가 먼저 한 겁니다. 피츠 제럴드 노런츠 수축이라고 그래. 본인들이 고안해내. 그러면 맞아지는 거야. 근데 이건 뭔 한마디로 지들이 만들어 놓고 이건 뭔 개소리야. 쟤들이 없애버려. 그거를 싹 주워 담아다가 새롭게 정립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나오면은 노런츠 상수라는 게 나오잖아. 그런 업적을 기르기 위한 노렌츠 변환이라는 게 있거든. 업적을 뭐 기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스토리상 그래. 스토리상 이 지금부터 나는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드는 이 현상에서 어긋나는 상대성 이론을 바로잡기 위한 그 시도부터 생겼다 보면 돼. 그래서 이 자기장을 구하는 게 지금부터 계속 할 목적입니다. 방법은 앙페르하고 디오샤바르 법칙이 있어요. 앙페르하고 일단 앙페르가 쉬우니까 앙페르부터 합시다. 자기장에 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도 해도 무관할 정도로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 자, 앙페르 법칙 연습합시다. 가우스 법칙. 자,
자기장을 만드는 근본은 전류고요. 흐르는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흐르는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최초로 알아낸 사람은 뭐 여러 사람이 했겠지만 이름 아는 사람 웨르스테드가 흐르는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연구를 통해서 얘가 자기장을 뭔가 만드는구나.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그러면 자기장을 만드는 근본은 아까 이렇게 된다고 했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텐데 앞에 투자율을 얘는 곱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투자율을 곱해서 증가하는 꼴이에요. 쟤는 오히려 자기력 선수가 공학도에서 공학이 되면 이제 여기 나올 거야. 투자율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자기장은 인테그랄 dl의 u0 i라서 앙페르 법칙의 기본은 항상 2파이 r의 mu0 i 인전류입니다. 공식처럼 여러분들은 시험을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찾는 공식처럼 알려드려요. 계산을 해드리되 이게 답이 맞나 틀린지 빨리 확인하도록 마치 정형화시켜서 알려드립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앙페르는 이게 기본 틀이에요. 앙페르는 2파이R mu0 I 인전류 이게 이 뒤에를 적분하면은 2파이R이 될 테니까요.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바꿔보면 자기장은 전류 주변에 원형으로 생기니까 궁금한 거는 전류에서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의 자기장의 크기하고 방향을 알고 싶은 겁니다. 방향은 어떻게 알냐? 방향 어떻게 알아요? 방향은 나침반. 그걸 어떻게 알아? 나침반으로 알지. 지금 이 공간에 자기장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나침반을 놔봐야 알지. 그런 얘기야.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생각보다 까다롭구나. 크기는. 어쨌든 이 크기는 이렇게 구한다고. 그래서 어떤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전류가 있었다는 거죠. 흐르는 전류가. 그래서 가우스 법칙처럼 이 색칠된 공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 알아내면 됩니다. 세기만. 단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쉽게 잡아놨지만 이거를 못 구합니다. 대칭성이 없으면 예를 들면은 이 가까운 전류는 이 가까운 곳에 자기장을 세게 만들 거고 약해 만들 거고 그러면 다 적분해야 돼. 그래서 대칭성이 없으면 써먹지 못하는 게 앙페르 법칙의 단점이지만 대칭성이 허용된다고 하면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거의 못 써먹어. 이론상 써먹는 거지. 또 자기장 고리 안에 전류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수식을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투자율 진공상태 투자율이라는 게 나오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진공상태 투자율 값입니다. 실험에 의해서 나왔겠죠. 어떤 실험에 의한 근거. 자, 직선도선부터 해봐. 단 무한 직선 도선입니다. 무한 직선 도선인 경우에만 가능할 거고 리얼리티. 자, 물리원에서는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면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이런 전류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도선은 실제적으로 이런 분필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분필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리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첫 번째 전류가 흐르게 되면 무한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정전기압에 의해서 주로 표면에만 전류가 흐르죠. 도체라면 주로 전류는 도체 표면에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이어도 그렇게 돼요. 교류이어도 우리가 쓰는 전기가 교류니까 사실 가운데에 있는 것을 없애도 상관없어. 뚫어도 상관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은 어차피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침투 깊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나중에. 작년 애들은 침투 깊이까지 하더라고. 어차피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이랬을 때 이러한 도선이라면, 첫 번째 R이 R보다 작은 경우, 여기서까지가 R이고 작은 경우, 이렇게 앙페르 고리를 연결하면 이 안에 전류가 있어요? 없죠. 두 번째, R이 R보다 크면, 자, 여기면, 여기서 이렇게 감싸면 되니까 이 안에 어차피 전류 I가 흐르죠. 공식은 2πr U0의 I 인전류, 여기 I가 들어가야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낼 일이가 없죠. 이거를 시험을 왜 내겠어, 이거를. 이딴 건 안 내겠지. 그럼 뭐가 있냐? 균일 분포 전류에 관해서 될 거라고. 균일 분포 전류. 무조건 나오면 저거겠죠. 또 심지어 밀도가 달라. 그 전기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거는 시험 문제로 낼 리가 거의 없지. 뭐 하려고 냅니까? 평균 맞추기 2회서도 안 낼 것 같은데. 답 금방 쓰잖아. 답 10초도 안 걸리죠? 안 낼 거라고. 그러면 두 번째, 속이 빈 것과 있고 꽉 찬 원통 전류가 있는데, 그러면 밀도가 균일하다면 그 밀도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 직접 표현과 밀도 표현. 웬만하면 밀도 표현이 더 많이 나오겠죠. 밀도 표현이 고급진 물리니까 나름. 그래서 전류 밀도 J라는 걸 써요. 유성 J가 뭐야? 그러면 J 어떻게 정의하는 거야? J 어떻게 정의하는 거야? 부패? 흡이 J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의 양이 밀도겠죠. 같은 면적당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류 밀도가 큰 거겠지. 이걸로 하는 게 훨씬 편해. 이걸로. 그래서 I는 AJ가 되겠죠. AJ. 그래서 이걸로 표현하냐,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양을 측정을 하냐, 두 개인데. 자, 다음 장 넘겨보면 이것만 연습하면 되니까 빈칸을 남겨놨죠. 그 다음 장에다가, 자, 여기다 이제 그릴 거예요. 다음 장이 빈칸이죠.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이제 꽉 차 있어. 그러면 저걸 위에서 바라보면은 자,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이겠죠. 자, 일단 여기에 흐르는 총 전류가 I일 때 이거부터 해봐요. 두 가지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에서 이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하고, 그럼 두 가지를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 위치 R이 R보다 작은 경우,
그럼 2분의 R인 지점으로 해봅시다. 2분의 R. 2분의 R 이렇게 자기장거리를 구해서 2분의 R 지점에 있는 자기장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B의 2분의 R 지점의 자기장은 역시 2파이 R분의 뮤제로 공식처럼 쓰시면 돼. 2파이 R분의 뮤제로 인전류 전체가 I면 이만큼 얼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I면 얼마야 돼?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는 4분의 1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쉽죠. 일단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두 번째, R이 R보다 큰 경우. 그럼 2R인 지점. 자, 자기장이 2R인 지점에 구해보면 2파이 2R분의 뮤제로 여기서 2R 떨어진 곳.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감아줘서 어차피 이 안에는 총 I가 들어있습니다. 저게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표현 방법. 두 번째는 R이 R보다 작은 경우에 전류 밀도를 갖다 해봅시다. 전류 밀도가 J라면 2파이 2분의 R분의 뮤제로의 전류 밀도 J 곱하기 파이 2분의 R의 파이 2분의 R의 제곱 아니야. 파이 2분의 R의 제곱. 파이의 2분의 R의 제곱이니까 자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2파이분의 뮤제로 J R이 됩니다. 파이파이 날라가죠. 날라가고 2분의 뮤제로 J R이 된다고. 몇 참수가 되는 거예요? 1참수가 되죠. 거리에 따라서. 지금 속이 꽉 찬 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J로 표현하면 형태가 좀 바뀌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앙페르 이 식 자체가 바뀌는 건 1도 없어요. 그럼 밖에 나가면 R이 R보다 크면 자기장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냐? 2파이 2R분의 뮤제로의 J에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저게 총 전류니까 곱하면 됐어요. 가장 기본한 거야. 가장 기본. 이것도 낼 확률이 그닥 많지도 않아요. 이것도 낼 확률이.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는 방향으로 바꿔야겠죠, 이제. 가장 기본을 한 거고, 이제 응용. 적절한 공간에다가 이거 넣으시면 돼. 나는 이제 크게 그리려고 아무데나 쓰는 거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전류가 이 바깥에만 흘러. 바깥에만 흘러. 전류 밀도는 J라고 합시다. 이때 중심으로부터 이무에 R 떨어진 요 지점에 해당되는 자기장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또 써보죠. 자기장은 2파이 R분의 뮤제로 I인데 I를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이것도 간단해. I도 J에다가
파이 R 제곱 마이너스 파이 R의 제곱 그러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이것도 할 수 있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반지름이 R인 속이 꽉 찬 전류를 가진 전류가 있고, 얘는 중심으로부터 전류 밀도가 KR 가지고 있습니다. KR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이무의 R인 지점에 대해서 하나 할 수 있겠고, 밀도가 변할 때 해봅시다. R이 R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자기장 B는 2파이 R분의 유제로에 이 I를 어떻게 해야 될까? J 곱하기 면적인데 어떻게 하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배웠을 거 아니야? 우선 어떻게 해? 너무 힘들어? 좀 물리 수업 좀 뺄까? 내가 얘기했잖아. 힘들면 얘기하라고 내가 뺀다고. 다 할 수 있다며. 내가부터 지금 벅찬 것 같은데 지금 스케줄도 너무 많고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들 지금. 편하다고? 이게 왜 가출을 했어? 가출하지 마. 나가면 추워. 효빈이 어떻게 아이디어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돼요? I는 인테그랄 J의 dA가 되겠죠. 당연한 안 보여? 당연하다는 게? 앞에서도 이렇게 했잖아.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우의 dV였죠. 쿨롱의 법칙이. 얘는 면적이잖아. 그러면 dA만 처리하면 되겠네. dA만. dA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자.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까지가 R이고 여기를 DR로 놓을 수 있잖아. R, DR. 면적 더가 어떻게 쓸 수 있어? 면적. 그렇죠. 2파이 R, DR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되겠지. 그럼 똑같이 해.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KX 2파이 X dx 이렇게 바꿔야겠죠. X는 이무의 변수니까 R은 상수예요. 쓸 때 잘못 쓰면 감점이요. 내가 특정한 R 값을 정했잖아. 적분할 때는 그러면 이거는 적분 구간인 거고 변하는 변수로 바꿔놔야겠지. 자, 적분해 봅시다. 해보면 K 나오고 2파이 나오고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X제곱 d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분의 2K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써보면 3분의 2K파이 R의 세제곱 날리면 제곱비례 형태로 자기장이 많아지겠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거리가 커질수록 밀도가 커지니까 갈수록 전류가 많아진다는 소리 아니야. 1차 비례로. 당연히 자기장이 점점점 커지지. 당연한 결과라고 이거는. 그래서 얘가 어떤 값으로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굳이 장난질 안 치면 뭐 1차 또는 2차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반비례 나올 수 있어요. 반비례. 앞에서 해봤잖아.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하는 거구나. 그 안에서 한다고. 자, 그러면 빈고 이거 그리시고 이거 하셔. 이거 R이 R보다 큰 경우에 서술해 보셔요. 똑같이. 한번 써놔봐. 손으로 어차피 다 하셔야 돼. 서술했습니까? 앞에서 한번 해봤으면 2파이 R 뮤제로에 3분의 2K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R까지 적분만 하면 되니까 저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까처럼 여기만 있어. 전류가 여기만 흘러. 이런 데만 흘러. 여기서까지는 귀찮으니까 R, 2R 이렇게 합시다. 이게 편하니까. 이때 전류 밀도 J는 뭐 BR 이럽시다. BR. 이때 이무의 R 지점 여기에 자기장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써봅시다. 자기장 B는 2파이 R분의 U제로에 어차피 여기 써야 되는데 인테그랄 BR에 BX에 2파이 R에 2파이 X에 dx 똑같아지겠죠. 대신 적분 구간이 2분의 R분의 R이 들어갈 뿐이에요. 있는 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만큼만 적분해주면 된다고. 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 뿐입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맞춰야지. 작년에 이거 나왔던 것 같아. 작년에. 자, 다음 넘어가서. 구멍 뚫린 거 해봅시다. 구멍 뚫린 거. 구멍이 뚫려 있고 이 바깥에만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만 지금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럼 첫 번째, 자, 요 P 지점의 자기장 구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는 다 채워. 이때 이 노란색 전류가 총전류가 I라고 하면 다 채워서 얘를 감쌉니다. 이렇게. 또 전류가 한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감싸. 자, 그리고 자기장을 소수라면 자기장은 2파이 2R분의 뮤제로 이 안에 총 몇 전류 이게 아니면 얘는 얼마야 돼? 비율이 얼마야 돼요? 3대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3대 1. 그러면 3분의 4 I가 되겠죠. 마이너스. 얘는 원래 없던 거니까 얘가 튀어나오는 전류면 얘는 들어가는 전류로 생각하면 된다고. 원래 반대 전류를 생각하면 얘 중심 가지고 얘를 한가운데로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것도 소수라면 2파이 2분의 3 R분의 뮤제로 곱하기 여기에 들어있는 양 3분의 1 I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소수하면 되고. 두 번째는 전류 밀도로 해봅시다. 전류 밀도. 자, 전류 밀도 J를 갖다가 하는 경우 자기장 B는 2파이 2R분의 뮤제로 J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빼기 2파이 2분의 3 R분의 뮤제로 J의 파이 2분의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소수라는 것만 달라지면 되고 웬만하면 J로 나타낼 겁니다. J로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니까. 자, 기본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할 겁니다. 자, 이것보다는 이게 나올 거야. 이것보다는 아까처럼 여기가 비어 있는 거죠. 이때 여기 자기장 알고 싶은 거야. 전기에서도 했었잖아요. 전기에서 이것도 똑같이 해보는 거야. 똑같이 다 채웠다 생각하고 여기도 다 채웠다 생각하고 가마 다 채웠다 생각하고 그럼 너 노란색 자기장을 구하면 2파이 여기까지가 2분의 R이니까 2분의 R분의 유제로에 J 곱하기 파이 2분의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2분의 뮤제로 J의 2분의 R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에 이걸 빼줘야 되는데 빼줄 게 없지. 빼줄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뭐 감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해봅시다. 자, 여기 이 지점에 조 지점에 자기장 얼마냐? 이미 앞에서 충분히 연습했다면 얘랑 결과가 똑같은지를 알고 있으면 되지. 예, 그게 지금 떠오르면 앞에서 잘 이해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지점을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예요. 어느 지점을 해도 해봐야지. 그래도 써봐야지. 왜냐하면 전기와 자기는 서술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답은 이해를 했지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요 길이를 R1 벡터라고 합시다. R1 벡터. 여기를 R1 벡터. 그리고 가마 앙페르 회곡선을 그려요. 그러면 저 지금 이 분홍색을 계산하면 이미 2분의 U0 J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R은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항상 몇 번 해보면 이제 형태도 이해가 되고 거기서 이제 뭘 빼야 됩니까? 뭘 빼야 돼? 이 파란색 부분을 빼야죠. 이 파란색 부분을 뺄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를 R2 벡터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감싸지 않고 빼야 될 거라고. 그거는 2분의 U0의 J의 R2 벡터가 된다는 것은 이 식만 봐도 자명학과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빼잖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U0의 J의 빼니까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지. 저게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2분의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단 지금 서술 과정에서 하나가 이상한 게 있어야 돼. 서술 과정에서 이거 또 수학만 때리지 마시고, 자, 이게 R1 벡터예요. R1 벡터. 요걸 R2 벡터라고 놨어. 그러면 빼면 저거 안 나옵니다. 자, 이게 돼야 돼. 마이너스 R2 벡터가 돼서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 더하기가 되냐? 이 J가 얘가 플러스면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방향 반대잖아 어차피. 이미 그래서 마이너스 취해준 거지. 그래서 J를 바꿔야 되죠. 마이너스 J를 더해주는 꼴이니까. 이게 뭔 말인가? 이게 R2인데 마이너스 R2는 방향을 반대잖아. 그럼 더하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R1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R2 벡터 같은 얘기죠. 어차피 벡터 연산만 해도 된다. 결론은 빈 공간 어디를 잡아도 똑같다. 특별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면 연습장에다가 무엇을 하시냐? 연습장에다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자, 이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서까지가 2분의 R 지점이 여기 저 지점의 자기장을 구해보시오. 저 지점의 자기장.
손 돌림이 지금 느린데 지금 빨리빨리 막 들어가야 되는데 손 돌림이 지금 그만큼 안 해봤다는 거야 지금 그만큼 수업만 듣는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연습이 토대가 안 되면 성적 안 나온다고. 손놀림이 좀 느려. 일단 노란색 해결해야지. 노란색 노란색 해결해야 돼요. 노란색이 만드는 자기장을 얘가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감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자기장 방향이 여기서 요 방향입니다. 얘 벡터니까 벡터 치고 하란 소리야. 일단 저거 구해봐. 이거를 B1이라고 하고 B1은 2파이 이미 우리 다 요약해서 할게. 참고하시고 2분의 뮤제로 J에 2분의 R 이렇게 되겠죠. J로 한다고 하면 두 번째 얘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그럼 여기서 얘를 감싸야 돼. 그러면 여기서까지 거리가 있고 이렇게 감싸야 되죠. 이렇게 감싸야 되죠. 그럼 파란색이 얼마입니까? 파란색이 2분의 루트 2R이 되겠죠. 2분의 루트 2R 될 거 아닙니까? 요것도 2분의 R, 이것도 2분의 R이니까 2분의 루트 2R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 파란색이 만들어내는 저 B2라고 해봐. B2는 2분의 U0 J에 2분의 루트 2 R 이렇게 되겠죠.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어디를 그냥 빼는 게 아니고요. 자, 파란색만 한번 남겨봅시다. 이거 다 지우고 헷갈리니까. 자, 여기 요거에 의해서 약간 나오는 거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요 방향인 거야. 요 방향. 그리고 아까 요게 B1이었어. 우리가 얘가 B2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구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합력 구해야죠. 합력 구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출제하기는 애매하다고. 이렇게 출제하기가. 그럼 정보를 알아야지. 이거 연산했을 때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 당연히 얘는 90도고 이게 얼마인지. 그래서 굳이 이걸 내려고 하면 여기 하나 구멍이 또 뚫려 있어야 돼. 대칭적으로 뚫려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서 하나가 이거고 얘로 인해서 이거면은 쟤로 인해서 이걸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고 이런 식이 되어야 돼. 그래야 연산을 할 수 있게 안 되겠죠. 얘는 함부로 구멍 뚫어서는
벡터 연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낼 수는 없더라. 이것도 문제 내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자체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직선 전류에 의한 단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것만 가능하고 솔레노이드에 의한 거 봅시다. 솔레노이드에 의한 거. 앙페르 법칙의 솔레노이드는 지금 이 그림이 뭐냐? 전류가 들어가고 이게 솔레노이드가 되니까 나와서 들어가고 이 모습이에요. 이때 단 앙페르 법칙에 의한 솔레노이드는 무한인 경우만 나옵니다. 아마 타 학원에서도 무한인 경우만 배웠을 거예요. 유한 솔레노이드가 있어. 그거는 전혀 결과가 달라요. 유한 솔레노이드까지 할 거야. 왜 그러냐? 가끔 내. 안 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참 왜? 무한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할 게 세 가지요. 무한 솔레노이드 쉬워요 이거. 그러면 토로이드가 있어요. 그나마 이거 조금 선 넘네. 유한 솔레노이드. 왜? 유한을 내도 그닥 뭐 이렇게 새로운 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얘네 둘이는 앙페르 법칙이고 유한 솔레노이드는 유한이면 무조건 다 비오샤바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무한부터 해봐. 얘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리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자기장 구하는 거. 그러면 전류 이게 다 전류니까 너도 전류. 전류를 감싸는 고리를 만든 거야. 이렇게 전류를 감싸는 고리. 이게 앙페르 고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궁금해. 이 노란색만 궁금합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는 자기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매우 얇게 뭐 이렇게 했다 없다 보는 거고. 그러면 질문. 이거는 왜 안 구해? 저기도 자기장 있어요. 자기장 고리잖아. 이렇게 자기장 고리. 이게 우리 지금 노란색 구할 거고 노란색 구해져 있는 거거든. 분홍색 왜 안 구합니까? 왜 안 구해요? 얘기를 해봐. 왜 안 구해? 어떻게 배웠어? 배울 때. 저 분홍색 어디 배웠어? 0이라고 했겠지. 분홍색 0이다. 0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0이냐? 금방처럼 전류가 흐르고요. 이 전류를 감쌌어. 네모나게. 그럼 당연히 있고. 이거는 뭐 의미 없다고 치면 저건 왜 의미가 없어? 분홍색은. 외부는 왜 안 구합니까? 외부도 있어. 있는데 무한이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말을 바꿔봐. 그럼 유한이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왜 그런지 봅시다. 왜 그런지 봐봐. 자, 여기 X 하나가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자기장 생각해봐. 그러면 동그라미가 만드니까 이렇게 되겠지? X가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리가 가깝고 이게 멀어. 그럼 남지. 남아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문제는 무슨 솔레노이드 이게? 무한 솔레노이드잖아. 무한 게 있는데 양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없는 거지. 유한이면 바깥에도 존재합니다. 단 지금까지 시험의 형태는 그걸 구하라고 한 적은 없었어. 지금까지 시험의 형태는. 그래서 안 해는 거야. 그래서
유한솔레노이드도 거의 안 나와. 진상가구 같은 경우는 내긴 했지. 한 10년간에 한 5, 6년 주기로 한번 가끔 미친 척하고 냈지. 그거에 비해서 인천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얘도 사실은 바깥에도 있어요. 근데 안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안쪽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무한이면 안쪽만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바깥에는 없어지니까. 따라서 앙페르고리, 자, 정루적분, 자기장을 정루적분할 건데 A에서 B, DL. 그 다음에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는 전부 0, 0, 0이 되는 거죠. 이유는 금방 설명해 드렸어. 왜 0이 되는지. 얘가 그러면은 뮤제로 i가 아니라 ni가 되겠죠. 뮤제로 i가 아니라 ni가 되겠죠. 단위 길이당 i가 있으니까 길이가 길어질수록 i가 많아지는 꼴 아니에요. n은 전류의 단위 길이당 밀도니까 ni를 곱하는 게 전체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B 곱하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DL. 그래서 DL은 이거 자른 거니까 이걸 잘게 자른 거 아닙니까? 이거를 DL이니까 이거 전부 적분하면 H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BH는 뮤제로 N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나 이게 NI, 이 NI가 아니고 라지 NI로 써야죠. 라지 NI가 되겠죠. 그럼 얘는 뮤제로의 길이당 가문수 곱하기 전류가 될 거고, 따라서 얘는 뮤제로 NI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게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되겠죠. 그 유한솔레노이드를 위해서 여기서 하나 더 정의를 해봐. 단위 길이당 가문수 n을 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L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DI라는 걸 한번 정의해 봅시다. DI.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 미소 변화량 이걸 dx로 잡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DI가 되겠죠. 그럼 DI를 어떻게 정의하냐? DI는 n의 i야. n의 i. n 곱하기 i겠죠. 자, 뭔 소리냐면 DI를 정의하려고 DI를 그러면은 n 곱하기 DI는 어떻게 되겠냐? n 곱하기 DI는 얘는 dx분의 dn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DI를 곱하면 되겠죠. 이런 꼴이 되겠죠. 이런 꼴이 형립이 되겠죠. DI 자체가. 자, 다시 이거 안 갈 테니까. 자, 그러면 i는 DI 곱하기 미소 곱하기 여기다 뭘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DI도 곱하다가 NDX? 이거 좀 이해하는데 이거를 미분해봐. DX, DN. 이게 단위 길이당 가문수 아니에요. 이게 단위 길이당 가문수. 이게 DN이 될 거고 거기다가 i를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i를 곱하면 여기다 i를 곱하면 DI가 되겠죠. 미소 DI. 그것이 NI니까 그럼 NI가 되겠죠. NI가. 뒤에 나오니까 단위 길이당 가문수 미분하면 dx분의 dn. 이걸 해도 어차피 a는 n 값은 안 달라져요. 미소 변화로 바꿔도.
미소 변화를 바꿔도 안 바뀌어. NI, NI N, DI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거는. 미소 변화에 관한 경우고. 그럼 DI는 N의 DX 곱하기 I가 되겠죠. n의 dx 곱하기 i가 되겠죠. 이게 di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계산 한번 또 유한 솔레노이드 할 때 저게 뭔지를 한번 다시 할 텐데, 자, 일단 무한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구해진 거고, 이렇게 토로이드 해보죠. 토로이드는 사실은 무한이 없지. 무한 솔레노이드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한 솔레노이드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토로이드처럼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원형으로 감아 놓는데, 자, 이건 간단해.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으니까 그 다음 장 넘기셔요. 다음 장 넘기면 이렇게 보이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안쪽이 들어가고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때 이 점성고리 감아지면 똑같이 B의 2파이 R의 뮤제로 감수.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얘는 좀 형태 다르죠? 그래서 자기장 구했어. 다를 게 없어요. 솔레노이드랑 다를 게 없는데 솔레노이드하고는 형태가 좀 더 다르죠. 자, 이 자기장은 뭐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에. 반비례하게 돼. 그런데 뭘 착각하냐? 자, 그러지 말고 무한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장의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무한 솔레노이드의 내부 내부 자기장의 특성은 쟤는 균일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이래 왜 균일인지 알겠어? 이게 솔레노이드 내부면 사실 자기장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단위 면적당 선의 개수, 똑같이 3개인데 그런데 각도가 다르죠. 수식한 양만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무한 솔레노이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기장이 이 면적이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그래서 균일이야. 그래서 착각들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토로이드의 중심 자기장은 이 안에 있는 자기장은 균일입니까? 아니죠. 저 균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균일하게 사용해야 돼. 균일한 자기장을 얻고자 저걸 만든 거거든. 토카막이고 저기 양성자 가속기 원리기도 하고 그래. 우리는 균일 자기장을 얻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출제가 된 거야. 이 그림이 과거에 지금 단원에 출제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한 면적을 그랬지. 이 안에 자속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기도에서 나와요. 자속의 변화가 유도기전력이니까 이 자속 구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뭐 자속은 파이는 뭐 곱하기 뭡니까? 파이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야. 근데 이 자기장이 균일입니까 얘가? 아니지. 아니잖아. 아래 반비례하잖아. 토로이드 내부 자기장은 균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분해야 돼 쟤는. 그럼 생각해봐. 우리 뭐 하고 싶다고? 이 토로이드든 뭐든 간에 우리는 저 내부에 있는 자기장이 균일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조건이 뭘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A, 여기서 여기까지가 B라고 해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A, 여기서 여기까지가 B라고 하면 그게 R에 비해서 엄청 작으면 무슨 소리 이해돼? 이 R에 비해서 매우 작으면 거의 균일하겠죠. 이해돼? 뭔 말인가? 이런 그림이 아니고 아주 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감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멀고 작고.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을 얻기 위해서는 이 거리가 충분히 길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으로 만들수록 더 균일하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최근에 출제된 거야. 이거 인천가구에서. 이거 균일 아닙니다. 토로이드 균일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해야 된다고요.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전자기도 나올 때 저거를 다시 할 겁니다. 토로이드는 균일이 아니다. 균이 되기 위한 조건. 균이 되기 위한 조건. A하고 B가 R에 비해서 매우 작다면 근사적으로 균일하게 되겠죠. 근사적으로.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